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윤일환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우리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기금운용평가에서 8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한 예금보험공사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유성백 사장을 모시고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출연 소감과 함께 시청자들한테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사회 각계각층의 훌륭한 리더들이 출연해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에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우선 저희들 그 예금보험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들이 20년 전에 애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이 망하고 예금자들이 예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네.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기금을 사용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서 네.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금융기관을 인수해서 대출 채권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네.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이제 계시다가 예. 지난해 9월 예보 사장으로 오셨고 이제 취임 1주년을 이제 지나셨어요. 예. 그간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업무 어떤 만족도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작년 9월에 예금자 보호를 사명으로 해서 네. 예보 사장에 취임을 했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1년 동안에 지방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캄보디아 등 외국에도 많이 다니면서 바쁜 1년을 보내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들과 네. 그리고 그 외부의 기관들께 제가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취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안전한 예금, 따뜻한 금융, 행복한 국민. 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었고요.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체계 개편과 그리고 차등 보험료 율제 도입 네. 이렇게 해서 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네.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입은 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이제 새로운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네. 공사의 공신력과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새로운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실수로 송금을 했을 경우에 네. 그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받아줄 수 있도록 차고 송금 구제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 업무 성과나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사장님 이렇게 오시면서부터 직원들과의 소통을 유난히 네. 좀 이렇게 강조하신다 그런 평을 많이 좀 들으셨어요. 그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 우선은 거기 구성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리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가 창의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네.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항상 중요시해 왔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이제 그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 보드가 있습니다. 청년 네. 보드요? 네. 네. 청년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청년 이사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항상 자유롭게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실제로 예. 그러면 저 부서의 말단 직원들의 의견이 바로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실제로요? 예,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아직은 소수인데 굉장히 그 중요시해야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저희 여성들 약간 현재까지 비공식 조직이긴 하지만은 네. 레이디 보드를 또 구성해서 자주 같이 만나는 시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이제 그 예금자 보호 한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5천만 원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예금 보호 한도는 네. 금융 당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이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금 보호 한도를 인상할 경우에는 예금 보험료율 인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고요. 이게 실과 바늘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은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그 업역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업역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1금융권과 2금융권 예. 사이에서도 좀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토론을 하고 네. 많은 부분을 검토하면서 중지를 모아봐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 상향 조정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그 예보 소개하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인터넷 그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 이제 자금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차고 송금 이런 사례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10만 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예보에서 사장님 취임 이후로 이 차고 송금 구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한번 들려주시죠. 예. 최근에 이제 인터넷 뱅킹, 네. 모바일 뱅킹이 발달하고 이 송금의 편리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다거나 이렇게 실수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뭐 좀 큰 기사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0만 6천 건, 그리고 2,390억 정도가 송금이 잘못 이루어졌고요. 약 2,400억. 예, 2,400억에 잘못 송금된 금액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소송을 하지 않으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만약에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죠. 이런 부분을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능을 하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고송금을 구제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사실상. 네, 이건 다 이제 예금자들에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현재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서 네. 이제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차고송금 구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네. 차고송금 이런 사례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전문성 있는 예보가 좀 즉각 구제해주는 예. 이런 그 법안 통과가 좀 네. 절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축은행 사태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어떤 그 구제를 위해서도 좀 우리 이사장님 취임 이후로 많이 좀 뛰고 계신 걸로 보도가 됐고, 제가 좀 보니까 이 캄코시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캄보디아에 직접 가가지고 예. 거기 이제 그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또 직접 추진하고 계세요. 예. 어떤 지금 단계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약 8년 전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네. 저희들이 공적 자금 6조 원을 들여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에게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이나 그리고 후순위 예금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못해서 그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3만 8천 명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3만 8천 명이나 됩니까? 예, 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3만 8천 명이 지금 남아있는데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채권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해소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해외 자산으로서는 캄보디아의 네. 캄코시티라고 하는 그런 신도시 개발 사업 토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출 금액을 해소해서 예금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쪽 그 사법부나 현지 사법부나 정부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거나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얽혀 있겠는데요. 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오. 사법부도 상대해야 하고 하는데 네. 저희들 하나의 회사가 상대하기는 힘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애교부, 금융위 그리고 총리실 이런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아직도 3만 8천 명이나 남아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일부 보험사와 저축은행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예금 보험료 산정 방식 개편과 더불어서 이 예보료 인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좀 이제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 다양하다, 네. 복잡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보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이제 보험회사나 저축은행과 같이 네. 업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낮춰달라고 하는 요청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악화 시기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으로 파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금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금을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생보호권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90년대 저희들이 생보호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때 투자했던 공적 자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고요. 회수를 못했는데 생보업계의 규모는 네.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약 9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자산 규모가 91조였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800조가 넘거든요. 와우.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기금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에도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저희들이 2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2조 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했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저축은행에는 만약에 사태 발생에 대비한 기금 적립이 현재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 자금을 메꾸는 과정이다가 보니까 네, 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현재 저축은행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소비자 보호를 생각을 하면은 네. 좀 업권에서 힘들더라도 네.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금보험공사의 그 중장기적인 전망과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등 보험료율 제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금융회사의 그 건전성이라든가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율을 달리 부과하는 그런 그 제도일 텐데요. 예. 인데요.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올해 우리 사장님의 주요 사업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차등 보험료율 제도는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가 하고 네. 그다음에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해서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아주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등 보험료율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차등 보험료율 제도에 대해서 업계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면은 이 차등 보험 요율 폭도 넓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등급도 세분화해야 되고, 이제 이런 작업이 차등 보험료율제의 개선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여기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진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업권 간의 이해관계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를 예.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주 그 세밀한, 정밀한 그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차등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 약간 그 건전성이 떨어지는 회사의 그러니까요. 경우에 반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업권을 모아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다음에 금융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그 실무적이고 또 시장과 연관된 질문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난 6월인가요? 그 금융당국에서 그 우리금융지주 매각 계획 이제 발표했었어요. 예. 당시 이제 그 주가를 볼 때 한 13,800원인가요? 이 정도는 되어야 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그 공적자금을 좀 어느 정도 예. 100%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뭐 증시가 침체되고 이래서 아주 주가가 조금 좀 빠진 상황인데 혹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부터 이루어질 이런 매각 작업, 이를 통한 뭐 공적 자금 회수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제 6월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우리 금융의 완전한 민영화, 네. 민영화를 천명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금융의 민영화는 변함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요. 현재도 투자 수요처 발굴이라든가 네.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런 부분 금융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매각 여건들을 다 살펴보면서
어떤 시기와 속도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요. 네. 이런 부분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기자 생활 좀 오래 하면서 그 우리금융의 민영화라든가 이 과정에서 뭐 반드시 좀 이제 우리 그 투입된 공식자금 네. 회수 네.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유성배 사장님 재임 시기에 어떤 이 부분이 이 현안이 이 수건 사업이 잘 좀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임기 동안 꼭 이거는 좀 내가 해보고 싶다,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목표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그 경기 요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위기는 항상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네.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있었던 실제 금융 자료로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와 비슷하게 연습을 해서 만약에 사태 발생했을 경우에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네.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와 내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보디아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특히 해외 채권 회수를 꼭 추진을 해서 네.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희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예금자 보호 본연의 업무뿐이 아니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이나 그리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 그리고 금융 교육 등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예금보험공사는 위기 대응기관 이전에 공익과 보호라는 키워드에 입각해 다각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예금보험공사의 행보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유성백 사장님 고맙습니다.